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도 2010년에 아까 예를 든 김형권 그리고 2012년에 강진석이 건국훈장을 받아서 독립유공자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손영우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1923년에서 1999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항일 운동을 해서 2년 3개월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가죠. 근데 이분의 그 경력을 보니까 조선공산당에 가입한 거는 분명해요. 근데 조선공산당이 불법화되고 그 이후에 생긴 남로당 활동을 했다. 그리고 뭐 월북을 했다. 그리고 무슨 임무를 받고 다시 월남을 했다. 이런 게 있는데 조선공산당 가입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죠. 근데 남로당 활동을 하고 월북을 하고 다시 임무를 받고 월남을 했는지 이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손영우 씨가 그 독립유공자 지정을 여러 번 신청을 했지만은 한 5차례, 6차례에 걸쳐서 그게 이제 거절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는데 결국은 2018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죠. 그러니까 이분도 논란이 있죠. 그 이분이 누구냐? 이날 민주당 국회의원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서는 뭐 제가 이제 가짜 독립유공자 말씀도 드렸지만은 보훈처에서 금년에 독립유공자를 뭐 전수조사하겠다 그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서훈이 취소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자 월북을 하거나 또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를 하면 그걸 제외시켰는데 이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은 김영삼 대통령 1995년서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많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유공자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 김일성의 저 삼촌, 외삼촌까지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고요. 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손영우 씨까지 이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안 한 채 그냥 월북 또는 북한 정권 수립 기여자는 제외한다라는 원칙을 세웠다가 그거마저도 이제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김영삼 대통령 때서부터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이런 국가 정체성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나라가 좌경화가 돼서 지금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일어날 때보다 날 때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책임진 사람들이 정권 사람들이죠.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자, 냉전이 끝났다. 그런데 뭐 사회주의자, 비사회주의자를 가리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회 통합을 위해서 했다. 이제 좌우를 가리지 않겠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게 이게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서 그랬다. 예. 우리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독립운동을 뭐 좌파냐 우파냐 나누는 게 없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독립운동 남북 사이에 체제 경쟁이 끝났기 때문에 굳이 사회주의 계열을 우리가 배제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 또 독립운동사를 풍부하게 만들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그 한 5가지 6가지의 논리가 다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먼저 냉전도 끝났고 체제 경쟁도 끝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체제 경쟁이 끝나는 거는 예를 들면은 냉전이 어떻게 끝났느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완전히 미국의 손을 든 겁니다.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하고 글라스노스트를 추진하면서 이제 냉전 끝내자. 이건 졌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련 연방, 그러니까 과거 소련도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연방이 돼버렸죠. 그 정도가 돼야지 냉전이 끝난 거고 체제 경쟁이 끝난 겁니다. 파키스탄하고 인도도 이제 우리와 비슷한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국력을 비교해 보면은 파키스탄은 인구가 2억 4천만 명입니다. 인도는 14억 5천만 명.
그러니까 인구는 인도가 한 6배가 더 많은 거죠. 그리고 파키스탄은 GDP가 3,500억 달러입니다. 인도는 무려 3조 2천억 달러입니다. 10배 많습니다. 인구는 6배 많고 GDP는 10배 많고 그랬다고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체제 경쟁이 끝났습니까? 한쪽이 완전히 졌다 하기 전에는 체제 경쟁은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독립유공자는 그들이 그 독립에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예우를 해주는 건데 독립운동사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예우를 해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게 무슨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얼토당토한 논리를 가지고 사회주의자들한테도 독립유공자를 지정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하면은 자, 그분들이 독립운동가라고 하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하는데 과연 그 독립이 어디 독립이냐 이거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공헌했냐 이거죠. 공산주의 활동이. 그런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나고 그런 이제 근본적인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예를 든 김산 같은 경우에 1938년 연안에서 일본 간첩 혐의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숙청, 즉 처형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1983년 중국 공산당이 다시 그건 오류였다 해가지고서는 복권을 시켜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김산 또는 장지락은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중국의 공산화를 위해서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처형하고 중국 공산화에 방해가 된다 해서 처형하고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다 해가 다시 복권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대한민국 역사하고 김산 또는 장지락의 활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주세죽도 마찬가지입니다. 1930년대에 추방당했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있었습니다. 계속 있다가 결국은 1989년에 소련 공산당에 의해서 복권이 됩니다. 추방한 건 잘못됐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수립된 후에 주세죽이 스탈린한테 계속 청원을 합니다. 날 북한에다가 보내달라고. 왜? 전 남편인 박헌영이 그때 부수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이제 2007년도에 주세죽이 건국훈장을 받고 난 후에, 그러니까 독립유공자가 된 후에 그 주세죽과 박헌영 사이에서 난 딸 비비안나죠. 소련에서 발레리나로 활동을 했습니다. 2013년에 사망했는데 그 비비안나도 그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세죽이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받았으면은 비비안나나 비비안나의 자녀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세금으로. 뭐 취업에서도 특혜를 주고 진학에서도 특혜를 주고 의료비 혜택을 받고 또 생활보조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다 세금인데 과연 주세죽의 활동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녀들까지 우리 세금으로 그런 예우를 해줘야 되냐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산이나 주세죽 같은 경우에 뭐 일본 경찰이 처형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처형을 하고 복권시켜주고 주세죽 같은 경우도 소련 공산당이 숙청을 했다가 다시 복권을 시켜주고 그거는 중국 공산당사하고 관련이 있고 소련 공산당사하고 관련이 있지 그게 대한민국의 독립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은 우리가 항일 운동가하고 독립운동가는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항일 운동을 했더라도 그 항일 운동이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를 했느냐, 공헌을 했느냐 이걸 따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헌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독립유공자가 되는 거고 항일 운동을 했지만 대한민국 독립에 기여한 것 같지가 않다. 공헌이 없다 하면 그분은 항일 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항일 운동사에 기록을 남겨놓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기 며칠 전에 지인들, 저하고 비슷하게 뭐 정치학을 전공하고 지인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김 박사 그러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당신 그런 소리 했다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장당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왜 매장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제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건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국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 국가 정체성이 서야지 그 국민들의 정체성도 거기에 바탕을 둬서 바로 쓰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안 하니까, 나라가 이게 뭐 좌파 나라인지 우파 나라인지, 시장 경제를 보면 우파 나라 같기도 하고 사회 정책을 보면 좌파 나라 같기도 하고, 이런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 혼란이 오히려 사회 통합을 해치는 겁니다. 2005년 2007년에 김산, 주세죽, 여운형한테 독립유공자로 지정, 그러니까 건국훈장을 추서하면서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북 사이에 체제 경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건국훈장을 줘도 된다, 그런 이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저는 그 말이 기억나면서 한편으로 이 사진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뭐 김정은이가 뭐 어디다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뭐 차렷 부동자세로 딱 서 있습니다. 체제 경쟁이 끝난 건가요? 과연 이 사진을 보면 어느 체제가 이긴 걸까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의 국가 정체성을 흐린다, 그 말씀입니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그 독립유공자 지정, 즉 건국훈장 수여에 관한 문제가, 추서에 관한 문제가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은 깊게 생각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